예비 사위와 조카의 관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은 부모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참 복잡한 감정이 드는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산책하시면서, 빨래 개시면서 혹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엄마 아빠의 딸 사계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자님은 올해 62살이 되셨고, 오래도록 같은 직장에서 일해온 성실하고도 평범한 그런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살면서 이런 글 보내본 게 처음인데, 우리 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따님은 31살,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몇 달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사연자님 표현이 좀 재밌었어요. 딱 내 사위가 될 운명인 게 눈에 보였어요. 라고 운을 떼셨습니다. 정직하고 직업도 튼튼하고 무엇보다 딸을 아주 아끼는 게 보였답니다. 결혼까지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축하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딱 한 사람을 제외하면요. 사연자님에게는 24살 조카가 하나 있어요. 누나의 딸인 셈이지요. 어릴 때부터 사연자님 댁에서 자주 놀았고 친딸처럼 정을 붙였다고 합니다. 조카는 밝고 예의도 바르고 특히 사연자님네 가족 행사면 꼭 찾아올 만큼 애정이 깊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위와 조카가 처음 마주친 그날 사연자님은 둘 사이의 공기를 한눈에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조카는 예비 사위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컵마저 떨고 있었대요. 사연자님이 인사해라, 언니 남편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조카는 입술만 달싹였어요. 예비 사위도 어딘가가 불편한 듯 조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손을 내밀다 말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모습. 둘은 분명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주 분명해 보였지요. 첫 만남 이후 조카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사연자님이 딸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조카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기분이 한순간에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조카는 예비 사위가 집에 오는 날이면 슬쩍 자리를 피했고 식탁에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핸드폰이 울린 척하며 사라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딸도 걱정하며 혹시 우리 결혼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냐고 아니면 형부가 싫은 거냐며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계속 고개만 저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날들이 계속되어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는 진지한 얼굴로 사연자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었다고 합니다. 언니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요. 역시나 뭐가 있긴 하구나. 사연자님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조카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비 사위도 조카를 보면 말수가 줄고 표정이 경직됐어요. 조카가 물 따라주려고 다가왔을 때 예비 사위는 반사적으로 몸을 빼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딸은 당연히 불안해했지요. 결국 딸은 예비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촌 동생하고 둘이서 무슨 일 있었던 게 아니냐고요. 예비 사위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동생이 좀 불편해서 그렇다고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말이지요. 딸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조카는 침묵하고 예비 사위 역시 입을 다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결혼을 앞둔 두 집안은 점점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지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일까요? 진실을 알 수 없으니 머릿속에 오만 상상이 다 들더군요. 혹시나 예비 사위가 우리 딸 만나기 전에 조카하고 미묘한 감정이 있었으면 어떡하나.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사이였다면 어쩌지 이 결혼이 가능하기는 할까. 상상이 끝을 모르고 뻗어가다 보니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꼭 소설 같은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닥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을 결정적으로 뒤흔든 일이 생깁니다. 조카가 잠시 사연자님 댁에 머물다 갔는데 가방을 두고 간 거예요. 가방을 정리해 놓으려 열었는데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화면엔 사진 복구 기록이라는 글씨와 함께 최근 삭제된 이미지 목록이 떠 있었어요. 서너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이나 되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미리 보기 이미지에는 분명 팬텀처럼 흐릿하게 나와 있었지만 예비 사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연자님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 많은 사진들을 조카가 반복적으로 찍고 지우고 찍고 지우고 했었던 겁니다. 휴대폰에는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조카는 예비 사위 사진을 수십 장씩 찍었다가 지웠던 걸까요? 사연자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조카를 집으로 불렀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위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말이죠. 조카는 처음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거짓말하고 있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겠다. 그러자 조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말이지요. 사연자님은 느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지요. 이번엔 예비 사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도 조카보다 예비 사위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 그 친구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버님. 과거 때문에요. 과거? 사연자님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도대체 너희 둘 사이에 과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연자님은 따로 날을 잡아 두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소중한 딸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조카는 불안에 떨었고 예비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될 사람들이다. 그냥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자. 사연자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일까요? 마침내 예비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가 꺼낸 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밤에 제가 조카분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사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조카는 늦은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동네 골목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카는 불안해하며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뒤따르던 남자는 더 거칠게 다가왔지요. 위험천만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침 예비 사위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조카의 떨린 목소리를 듣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조카를 쫓아가던 그 남자를 제압했지요. 사위에게도 여동생이 있었던지라 아마 본능적으로 조카를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조카는 무사할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상황은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밀려난 남자가 넘어지며 다치는 바람에 예비 사위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조카는 경찰서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포에 질려 있었던 거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예비 사위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덤탱이를 쓴 셈이니까요. 결국 사건은 애매하게 상호 폭행에 가까운 형태로 정리되었고 예비 사위는 오랫동안 자책해야만 했습니다. 조카 역시 그 일을 평생 가족에게 숨기고 싶었던 상처로 여겼어요. 자신이 뜻하지 않게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꼴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사촌 형부가 될 수도 있다니 청천벽력이었겠지요. 조카 역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그때 제대로 말만 했어도 형부가 조사받거나 힘들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조카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건지 그날의 일은 살며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더더군다나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의 아픈 기억이 서로를 힘들게 할 게 뻔했으니 말입니다. 조카의 한숨 섞인 말 속에서 충분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조카는 예비 사위를 보고 뒤늦은 사과 역시 건넸습니다. 그때의 일을 진심으로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사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위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 또한 본인이 조금 더 침착했더라면 어땠을까 많이 후회했다고 말이지요. 그리곤 울고 있는 조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동안 둘이 서로를 피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조카 앞에만 서면 아픈 기억과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왔고, 조카는 예비 사위를 보면 그날의 공포와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조카는 자신 때문에 예비 사위가 겪었던 고생이 다시 반복될까봐 마주칠 때마다 자꾸만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사연자님은 그때서야 오해가 풀리고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사연자님은 조용히 두 사람의 손을 마주잡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서로에게 솔직해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스스로를 탓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얘기하면서요. 그날 밤 조카와 예비사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건 때문에 마주친 사람들이 아닌 한 가족으로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몇 년 동안이나 굳어 있었던 오해와 고립된 감정들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지요. 조카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신부의 들러리를 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이 결혼을 가장 축하한다며 들뜬 표정을 했지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린 조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이고 빛났습니다.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말이지요. 조카는 예비 사위에게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도 건넸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그날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요. 예비 사위는 그런 조카의 마음이 기특했는지 어깨를 두드려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만나자고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사연자님과 따님은 정말 오랜만에 맘 편히 웃었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오래 반목해오던 두 사람은 끝내 마주보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연자님의 따님은 무사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됐고, 모든 오해가 풀린 조카와 사위도 따뜻하게 한 가족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연자님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실마리를 풀 수 없어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모두가 용기를 내준 덕에 우리 가족은 그 일을 지나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깝다는 이유로 더 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진실은 돌고 돌아 결국 서로에게 향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들고 돌아올게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저 사계가 응원하겠습니다.